네, 안녕하세요. 매주 당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다양한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쩌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병과 감염증이 무슨 연관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당뇨병을 이 프로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 온몸의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순환계, 소화기계, 등등 여러 가지 함께 합해서 일하잖아요. 중추신경계. 근데 우리가 외부의 균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것은 면역계라고 그래요. 면역계도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백혈구의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 그 감각하는 T세포도 떨어지고, 백혈구도 이게 가서, 저기 있으면 가서 탁 붙어가지고 팍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백혈구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가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하죠. 그죠? 힘이 없어요. 아주 백혈구가 느려지고, 스러워져서. 그 다음에 면역 반응도 아주 적게 일어나요. 네, 이 당뇨가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증과 같은 합병증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면역체가 떨어지니까 정상인보다도 이 요로 감염증, 뭐라고 그러나 신우신염 것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신농장 같이 정말 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당뇨병 환자들이 소변 자주 보고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나쁘고 정상인보다도. 감염증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또 그다음에 이 당뇨병 때는 이 방광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소변 배출을 잘 못 하거든요. 그게 저류가 되죠. 소변 저류가 되면 균이 잘 살잖아요.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다르니까 감염에 잘 걸릴 수 있는 면역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확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의 당뇨 치료 잘못한 결과죠. 그래서 요로 감염도 상당히 많고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치주염에 걸릴 확률도 일반인보다 2~3배 가량 높다고요. 저희가 이제 먹량 이게 잘못 치료한 거죠. 몸이 삐쩍 말랐으면 우리 치주도 삐쩍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균도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심하게 훅 불었더니 이빨이 내가 확 나가더래. 이빨 다 빠지게 돼요. 그 치주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당뇨병인 거예요. 면역체계도 망가지니까. 그래서 치주염이 많이 생기고. 치과에서는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치료적인 수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빨은 그냥 그 균에 노출돼 있는 거라서 위험해지거든요. 균이 피 타고 들어가면 폐혈증 걸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주염도 많이 걸려요. 당뇨병의 합병증이죠. 그래서 혈당 높은 수술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결국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해주신 질환들 외에도 정말 온갖 병에 모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당뇨병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특히 외부의 박테리아 공격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체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눈도 모는 것도 망가지지만 다른 것도 다 취약해져요. 폐렴 걸려도 잘 안 나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병은 무서웠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을 없애야 돼요. 감염을 잘 걸리니까 면역체계가 나빠지는 원인을 알아서 그걸 빨리 제거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다른 순환계나 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러면 올바른 원인 치료를 잘 해야만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오셨고 또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교복 전문점. 벌써 17년째 교복 전문점을 운영 중이라는 백종철 씨. 한창 바쁜 새학기를 보내고 난 지난해 6월 당뇨 진단을 받게 됐다는데
그전에 건강했죠.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이 시즌이 되면 상당히 바쁩니다. 막 우리 알바들도 한 5명 되고 또 내가 막 밤낮을 일을 하니까 체중이 한 2, 3kg 다 빠져요. 그때는 힘이 드니까. 근데 작년에는 그게 아니에요. 막 7kg, 8kg가 빠진 거예요. 아주 제가 말랐습니다. 또 이제 집사람이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철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600이 나온 거야, 당뇨가. 당시 정상 혈당 수치의 5배를 넘길 만큼 혈당 수치가 치솟으며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백종철 씨. 피곤한 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면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저 단 것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보호라 하는 거는 그 시간에 다 해줘야 돼요. 한철이 농사입니다. 농사니까 그 시간에 안 해주면 안 되거든.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맛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었지. 아이고 뭐 큰일 났다고 싶지요. 그리고 저 양반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막 짜증을 내고 이제 몸이 시원찮으니까 계속 반박을 해요.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시피 했지 그 당시에. 하지만 불과 1년여가 지난 지금 바빴던 신학기에도 거뜬할 만큼 몸 상태가 호전되었다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직후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는 백종철 씨. 그거하고 차이가 많지. 달기 전하고, 달고 나서 후에는, 지금은 평상시에 똑같아요. 옛날 평상시에 똑같아. 지금 전에 같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67kg, 68kg인데 지금 69kg까지 나와 있다고. 거기 정상이에요. 치료 시작 후 현재까지도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었다는데 120 나오는데. 120이면 잘 나오신 거죠? 네, 잘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10단위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 해가지고 24, 24로 쭉 나와가지고 22, 그래가지고 20까지 내려와가지고 16, 14로 쭉 오다가 12까지. 처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혹시 치료가 불편하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는데 쉽지. 알면 다 쉬운 거요. 그리고 제가 원래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내 집에서도 못 하나 안 받는 사람이 뭐 이리 하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손님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못 하면 또 안 받고 내가 항상 기계 조작하는 것도 싫어요. 이거는 이제 당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도 나는 불편한 것도 없고 자다가도 이 주문이 안 좋고 뭐 침대 이렇게 놔두고 괜찮아. 뭐 불편한 게 뭐 있어. 이제 약 갈 때 이제 거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인슐린 갈 때 딴 건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기계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빨리 다루라고 하고 싶죠. 그거 달고서 한번 고쳐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 안 했을 때는 나도 불편하다고 싫어했으니까 처음에 왜 그랬나, 차라리 병원을 갈 걸 그랬나 그 생각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약만 먹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할 걸 그랬나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영까지 가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희망 있죠. 그럼 희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로 당뇨병을 극복하고 있는 백종철 씨. 당뇨 완치를 향한 그의 꿈 역시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그는 굳게 믿고 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진단 이후에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쭉 관리를 해오셨다고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당뇨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식사나 운동에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원인 치료에서 먹은 게 다 살로 가고 에너지 가니까 운동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딴 것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동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상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 치료가 굉장히 다른 치료예요. 옛날 치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도 많이 달라졌죠. 네, 이분의 경우에는 당뇨 진단 후에 조기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일찍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장점도 더 크다고요? 네. 구식 치료할 적에는요, 기존 치료할 적에는 200 이상이었어요. 식전 식후, 잠자기 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그렇죠? 네. 똑같은 환자는 인슐린 펌프 달았더니 100으로 떨어졌어요. 10년간의 혈당치가. 혈당 조절을 아주 잘 됐죠? 네.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7% 유지했어요. 이쪽은 9% 계속 유지했어요. 사실 이 두 그룹은 720명씩 똑같은 환자였어요. 치료 방법을 바꾸니까 혈당치가 정상화됐단 말이에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당뇨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이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합병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존의 치료 때는요. 망막증이 매년 가면 갈수록 증가했어요. 그 60%가 50%가 망막증이 왔는데 인슐린 치료는 그것이 겨우 10%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눈이 먼 게 잘 없어졌죠. 눈에 있는 혈관이 적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님되는 일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복음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 얻었습니까? 신질환도 신장질환도 보면은 이렇게 혈당을 정상화했더니 훨씬 적게 오죠. 74%가 막 없어졌어요. 옛날 치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혈액 투석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까? 그죠? 기분 되게 상쾌하죠. 그죠? 불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 때 하면은요, 거의 뭐 5개월 내에 낫는 사람이 많죠. 5개월 낫다는 게 뭐냐면 아무 치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췌장 회복해가지고 길 뛰었는데도 정상제 먹고 당뇨병이 아닌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슐린 나오는 양을 재봤거든요. 그럼 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조기 치료하면은 많이 완치가 돼요. 많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조기 치료를 하면 그만큼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 조기 치료인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3년도에 46개 이로당학회 발표한 건데 제가 발표한 건데 췌장 기능이 회복하고요. 다른 치료는 췌장 기능이 점점 매년마다 망가져요. 먹는 약처럼. 이걸 회복을 해요. 췌장에서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는 6% 정도. 이렇게 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인슐린 다르니까 췌장도 회복하니까 아주 활발해져요. 인지도 많이 나니까 더 동안이 잘 되고 혈당도 정상화되니까 먹은 거 다 살려가니까 아주 건강해져. 그죠? 네. 무지무지 건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완치가, 이게 췌장기를 회복하면은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췌장 회복하니까.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췌장이 떨어진 건데 회복한다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많이 회복해요. 그래서 보면은 1.5명 올수록 낫는율이 더 좋아져요. 이 환자 조기 때 하면은 완치율이 많이 높아지죠. 네, 그럼 지금 설명 들으신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 직접 병원을 찾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휴대 관리 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없습니다. 주사 치료하게 되면은 먹는 약은 또 하루에 3번씩 먹으니까 꼭 갖고 다니기도 귀찮을 거예요, 그죠? 주사 약은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아파요. 인수펌프 치료는 그런 문제 해결해가지고 한 번 아주 가는 반으로 딱 앞치로 딱 꽂아 놓으니까 기계 갖고 다니고 기계도 한 50몇 g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가볍고요. 네, 기초량과 식사 시 주입량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인수펌프 치료는 췌장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상인 때 식사 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식사량이에요. 그 다음에 식간에는 안 나오지 않아요. 또 아주 작은 양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기초량이에요. 그 흉내낸 것이 바로 인수펌프니까 다른 치료와 다르게 췌장 그대로 흉내낸 거니까. 그래서 식사량과 기초량이 따릅니다.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셨다면 지금 박사님께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가 조기 치료가 아니라 말기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기 치료일 때만 완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조기나 말기나 중기나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중기나 말기 때는 이미 많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피해 입은 것이 2가지예요. 이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높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장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병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병이 만들어졌을 적에도 인수펌프 치료하면은 복구가 일어나요. 우리도 상처 나면은 상처 떨어졌어도 세포 자라나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나빠졌어도 이때까지는 신장을 점점 나쁘게 치료했는데, 그죠? 인수펌프 치료하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좋아지지. 그래서 혈액 투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눈도 좋아지고 망고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말기나 중기 때도 하면 좋은데 초기 때는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망가지기 전이니까 합병증이 안 오겠지요, 그죠? 눈도 안 망가지겠지. 신장도 안 망가지겠죠. 신경도 안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췌장도 이제 먹약 먹고 점점 망가지는데 췌장이 원인인데 췌장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회복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췌장 회복하면 당뇨병 아니죠. 그럼 완치가 돼요. 완치된 이유는 어떤 데가 좋겠어요? 첫째, 많이 망가지기 전에 기본이 조금밖에 안 망가질 텐데 초기 때 하는 거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때 아니고 이제 점점 가면은 몸이 점점 축소되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100%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70%, 60% 계속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네가티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초기부터 잘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1년 되면은 90%, 2년 되면 80%. 기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긴 살아요. 점점 액티브가 없어져요. 그죠? 눈도 좀 망가져요. 그죠? 초기 때문에 다 망가져. 필요 없어 나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치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낫거든. 말기나 중기 때도 보면 췌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회복해서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어떤 사람 20년 만에 난 사람도 있어요. 바로 낫지 않고 몸이 좋아지면 췌장도 회복시킬 수 있다. 아까 천천히 회복시킨 거 봤죠. 그 계속 때문에 다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망가지기 전에 구식치료 망가지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걸 꼭 아십시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난 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슐린 펌프 관리나 인슐린 주입 시에 조심하거나 신경 쓸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그렇게 주의할 점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환자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유롭게 잘하고 있거든요. 무슨 주의할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인수펌프 당한 환자들은 완벽한 자기 치료에 자기 주치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점은 사실은 없고요. 교육만 잘 받아가지고 자기 치료에 자기가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당뇨병 인수펌프
치료하는 센터의 목회예요. 그래서 의사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자식 의사 돼가지고선 자기 먹는 거 하면 운동하는 거 인시 들어가냐를 다 결정하면서 치료하게 해주는 거죠.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들까지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병증 중에서 전에 자율신경 합병증에 있지만 소화 안 되는 거 뭐 이런 중증으로 얘기했어요. 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자율신경 합병증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혈압 조절하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해요. 누웠다 일어나면 피가 쏠리니까 혈압을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그 당연 합병증도 있고 퍽 쓰러지잖아요. 아까 누가 퍽 쓰러진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뇨기과 이게 성생활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또 여자들도 비슷한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경이 조절할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오는 거. 그렇게 굉장히 환자들이 생활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등등에 땀 나는 것도 이상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환자를 괴롭히는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박사님 다음 시간에도 역시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또 그 원인 치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평소에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또 조기 치료의 중요성 꼭 기억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